사람은 어떻게 바뀌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해답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성찰했을 때, 돌아봤을 때 바뀌죠. 나는 참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팀장이 되고 싶다. 나는 젊은 친구들과 잘 교감하는 팀장이 되고 싶다. 다 필요 없고 나는 기획력이 정말 좋은 팀장이 되고 싶다. 나는 정말 일 잘하는 팀장이 되고 싶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거를 내가 추구하기 위해서 뭘 또 공부하고 뭘 알아야 될까? 이런 밸런스가 좀 필요하다. 도가 같지 않으면 함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뜻이 같지 않으면은, 그죠? 가는 길이 다른 사람,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일을 도모하면요, 궁극에는 찢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하죠. 가치관이, 지향점이, 북극성이, 그죠? 팀원은 직원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팀원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신뢰, 믿고 자시고할 문제가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라고요. 서부장 믿는다. 알지? 그렇다고 나중에 배신 땡기면 와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씨 라고 어때요? 뒷담화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민땡땡 주인님 믿고 있어요. 했는데 오늘 갑자기 저 그만두겠는데 하면 어때요? 배신감 드린 거죠. 이 신뢰의 반대급부에 있는 것은 뭡니까? 배신감입니다. 믿음을 줬는데 어때요? 그게 부합되는 뭔가 안 하면 어때요? 배신감이 든다고 그래요. 이게 죄송하지만 아마추어적 발상입니다. 직원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의 대상이죠. 뭐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뭐 신랑 되는 사람이 어디죠 뭐 평택 쪽에 직장이 있대. 근데 뭐 나보다 월급이 2배나 많대. 그럼 당연히 어때요? 주말 부부할 수 있으면은 그만두고 올라가야지. 근데 그걸 가지고 와 내가 어떻게 잘해줬는데 사표 쓰고 간다고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어때요? 제가 밴댕이 되는 거죠. 아 그랬나? 어쩔 수 없겠네. 이해된다. 그럼 어때요? 서로 좋게 헤어지고 좋게 그만두고도 보는 겁니다. 보면 어때요? 반가운 거죠. 한 말씀 더 드릴까요? 인간을 배신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지 하시는 분들은 인생 사는 게 힘들어요. 저는 제가 믿고 있는 신념 중에 하나는 사람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답니다. 사람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 다만 그 변화된 환경이 사람을 배신하게 만드는 거죠. 다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잘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기억들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팀장님 중에 경력사원 팀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회사에 입사할 적에 어떤 마음으로 입사를 하십니까? 여기 딱 3년만 근무하고 남자친구랑 결혼하게 돼가지고 남친이 만약에 서울에 근무하게 되면은 3년 뒤에 회사를 그만둬야지 라는 마음으로 입사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스토피아에 입사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동료들로부터 인정받고 상사로부터 인정받아서 쓰임새가 있는 유능한 직원이 되어야 되고 나로 인해서 회사가 커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입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1년, 2년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누구나 각자만의 최선을 다해서. 그쵸? 그런데 한 3년 지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임신을 하고 입덧이 심해가지고 도저히 일을 못하겠어. 그만둘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마음 가지고 들어왔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는 그게 어때요? 진심이었다고. 근데 그게 어때요? 움직이잖아요. 뭐가 바뀌니까? 환경이 바뀌니까. 맞습니까? 그때는 진짜 사랑했다고. 근데 어때요?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유는요?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왜? 더 괜찮은 여자가 나타났으니까. 야, 그래 드시면 안 돼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뭘 해야 될까요? 배신이라는 단어를 굳이 써보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배신당하지 않으려면요. 배신당하지 않을 환경을 만드십시오. 그렇잖아요. 야, 그렇게 니만 믿고 있는다라고 해놓고 어때요? 회사 어려지니까 잘라. 해고 처리를 해요. 야, 저 녀석은 한 15년 근무시켰다가 15년 뒤에 해고 처리해야지 라고 사장이 그 직원을 뽑았을까요? 아닙니다. 부득불 어쩔 수 없이 15년 전과 지금이 어때요?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부득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내가 해고 1순위가 안 되는 주변 환경을 만드셔야죠. 유능해지든, 내가 없으면 사장님이 불편한 조직을 만들든지, 그죠? 내가 없으면 땡땡팀이 안 돌아가는 조직이 되어 있든지.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죄송한데 배신당할 일이 없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 단계에 분명히 시그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내가 그만한 뭔가를 제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 어때요? 서로 주고받는 게 사라지고 있는 중인 겁니다. 3년 전에는 어떻습니까? 서로 주고받는 게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행복했겠지. 그래서 3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많아. 또는 어때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편하시겠죠? 행복하겠죠? 그런데 상대방은 바보입니까?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많네? 근데 그 적자 심리가 들면요. 3년 뒤에 어때요? 우리 헤어져 라는 말이 나오겠죠. 그러면 뜯어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별을 통보하도록 어떻습니까? 1년 동안 따뜻하게 편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또는 시작부터 어때요? 그런 환경에서 스타트, 출발했다는 거죠. 직장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으세요. 사람을, 팀원들을.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런 환경이 안 되도록 끝없이 좀 노력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좀 마음이 좀 편하실 겁니다. 특히 중견기업의 팀장님들, 그죠? 진짜 없는 살림에, 그죠? 개인도 못 해가지고 한우 먹이고, 그죠? 삼겹살 구워주고 소주 사 먹이고 했는데 어때요? 그만둔다는 얘기 들으면 정말 배신감 들기도 하고, 이제부터는 사람 안 키운다. 뭐 여기 다들 뭐 가슴에 대못 2개씩 꼽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다. 누구 입장에서?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죄송한데 관리자들이 사회생활 때도 훨씬 더 좀 폭넓게 사회생활을 잘 하십니다. 왜? 대인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일반 실무자들보다 훨씬 더 어때요? 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팀장님들 복 받으신 분들이죠. 언젠가는 나와야 되는데 평생 실무자만 하다가 직장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고요. 중간에 운이 좋아서 관리자가 돼가지고 조금 힘들긴 힘들지만 그래도 사람관계, 대인관계에 대해서 어때요? 인간에 대해서 좀 알고 나오시는 분들은 사회생활 할 적에 실무자 생활만 30년 하다 나오신 분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사회에